은희야, 넌 내 칠순잔치 당일에 안 나와도 될 것 같아.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울대 의대 교수직을 포기하고 5년 동안 하인처럼 시댁에서 일했는데 3개월 동안 준비했던 시어머니 칠순잔치에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하는 시어머니. 서울대 의대 교수직을 포기하고 지금은 살림이나 하는 게 부끄러워서 주방에서 나오지 말고 서빙이나 하라고 말한다. 그때 등장하는 VIP 손님이 며느리를 찾으며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무료로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39살 강은희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교수로 일했습니다. 15년간 환자들을 돌보고 의대생들을 가르치며 보람찬 나날을 보냈죠. 그런데 5년 전 결혼과 동시에 모든 걸 그만뒀습니다. 시댁의 요구였습니다. 남편 이준호는 대기업 부장이었고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님은 며느리가 집안일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셨죠. 은희야, 내가 교수라는 건 알아. 근데 우리 집안 며느리는 전통을 지켜야 해. 시부모님 모시고 집안 대소사 챙기고 그게 며느리 도리야.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15년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희야, 제발. 어머니 마음 풀어드려. 어머니가 편찮으시잖아.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 내가 평생 잘할게. 부탁이야. 결국 저는 사표를 냈습니다. 제자들이 울었고 동료 교수들이 만류했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3개월 전부터 시어머니의 칠순잔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특급 호텔을 예약했고 하객은 200명이 넘었습니다. 재계 인사, 정치인, 고위 공무원까지 초대 명단이 화려했죠.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초대장 발송, 답례품 준비, 메뉴 선정, 좌석 배치까지 모든 걸 제가 혼자 했습니다. 시누이들은 바쁘다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나 회사 일 바빠서 못 도와줄 것 같아. 언니가 시간 많으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큰 시누이 이지연 씨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패션 회사를 운영했고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죠. 올케 언니, 나도 애들 학원 보내고 관리하느라 정신없어. 미안해. 작은 시누이 이수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모든 준비는 제 몫이었습니다. 잔치 2주 전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은희야, 앉아봐. 저는 소파에 앉았고 시어머니는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잔치 준비 고생 많았어.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잔치 당일에 너는 안 나와도 될 것 같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잔치에 오는 분들이 다들 사회적으로 높으신 분들이잖아. 그런데 내가 예전에 서울대 교수였다는 게 알려지면 좀 민망할 것 같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아닌데. 내가 교수 그만두고 전업주부 된 거 있잖아. 그게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서울대 교수였던 사람이 왜 그만뒀을까? 시댁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 집안 체면이 안 서잖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일 그만두라고 하셨고 저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창피하다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보다 지연이가 더 화려하잖아.
지연이는 자기 회사도 있고 사회생활도 하고 너는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손님들 앞에서 며느리 소개할 때 지연이를 내세우는 게 낫겠어. 큰 시누이를 내세운다고요? 저는 며느리인데요. 어머님, 그래도 제가 3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그래서 고맙지. 너는 뒤에서 준비나 잘해줘. 당일에는 주방 일 좀 도와주면 돼. 손님들 앞에는 안 나와도 되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은희야, 울지 마. 나도 내 기분은 이해해. 근데 이게 우리 집안을 위한 거야. 내가 조금만 참아줘.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 쌓아온 커리어를 버리고 5년 동안 시댁 뒷바라지만 했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우인가? 남편의 반응. 그날 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렸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나보고 칠순잔치에 안 나와도 된대.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교수 그만둔 게 창피하대. 그래서 당일에는 주방 일만 하고 손님들 앞에는 나오지 말래.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희야,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실 거야.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창피해? 그게 아니라 어머니 칠순인데 어머니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게 중요하잖아. 내가 조금만 양보해줘. 조금만 양보하라고? 나 5년 동안 양보만 했어. 내 커리어 다 버리고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야, 목소리 좀 낮춰. 어머니 들으시겠어. 들으면 어때? 나 너무 억울해.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은희야, 제발. 이번만 참아줘. 응? 칠순잔치 끝나면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할게.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이번만 다음에. 그런데 다음은 없었어.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시누이들의 조롱. 다음 날 큰 시누이 지연 씨가 집에 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옷을 입은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쳐다봤습니다. 옳게 어머니한테 들었어. 잔치 당일에 안 나온다며? 그 말투에는 동정이 아닌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래요. 그럼 그렇지. 올케가 서울대 교수 그만둔 거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손님들 앞에서 그 얘기 나오면 민망하니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일 그만둔 건 어머님이 원하셔서였어요. 맞아. 근데 올케가 그걸 따른 거잖아. 그게 올케 선택이야. 나 같으면 절대 안 그만뒀을 텐데. 지연 씨가 명품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뭐라 하셔도 내일 계속했거든. 그래서 지금 성공한 거고. 올케는 너무 순종적이야.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지. 그 순간 작은 시누이 수진 씨도 들어왔습니다. 언니, 올케 언니랑 무슨 얘기해? 잔치 당일에 올케가 안 나온다잖아. 주방에서 일만 한대.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어머, 그럼 올케 언니가 주방 아줌마 역할 하는 거네? 불쌍하다. 두 시누이가 키득거리며 웃었고 저는 눈물을 참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제2화 잔치 당일의 굴욕. 잔치 당일 아침. 드디어 칠순잔치 당일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호텔로 향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손님들 앞에 나서지 않을 테니까요.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 거대한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테이블 세팅,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준비한 결과였죠. 오전 9시 시어머니께서 도착하셨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으신 시어머니는 여왕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은희야, 어디 있어?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여기 있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께서 제 옷차림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했어. 수수하게 입었네. 주방 쪽으로 가서 음식 준비 상태 확인해 봐. 그리고 손님들 오시면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 네, 어머님.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는 요리사들과 스태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음식 준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한식 코스 요리, 양식 코스 요리, 디저트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었죠. 한 요리사가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손님이세요? 여기는 주방이라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요. 아, 저는 주인집 며느리예요. 요리사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아, 며느리분이시구나. 근데 왜 여기 계세요? 손님들이랑 같이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주방에서 일 도와드리라고 했어요. 요리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그럼 저기 구석에서 음식 나갈 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주방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연회장을 훔쳐볼 수 있었죠. 오전 11시 손님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귀부인들, 고급 정장을 입은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까지 모두가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옆에는 큰 시누이 지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칠순 정말 축하드려요. 한 귀부인이 인사를 건넸고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큰딸 지연이에요. 패션 회사 경영하고 있어요. 지연 씨가 명함을 건네며 우아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 패션 대표 이지연입니다. 귀부인들이 감탄했습니다. 어머, 따님이 정말 훌륭하시네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저는 주방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 자리에 서야 할 사람은 나인데. 잔치가 한창 진행되던 중 한 귀부인이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 그런데 며느리분은 어디 계세요? 아직 못 봤는데. 시어머니께서 잠시 당황하시는 것 같았지만 곧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 며느리요?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참석 못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주방 구석에서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어머님이 나오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요. 다른 손님이 물었습니다. 어머, 그럼 며느리분이 이 모든 준비를 못 하신 거네요? 누가 준비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지연 씨를 가리키셨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다 준비했어요. 바쁜데도 어머니 칠순이라고 몇 달 동안 매달렸죠.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개월 동안 밤낮 없이 준비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지연 씨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공을 지연 씨에게 돌리다니. 옆에 있던 요리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분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네, 괜찮아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후 1시 저는 잠시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인가?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고
두 명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급하게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두 여성은 저를 알아보지 못한 채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 여사님, 칠순잔치 정말 화려하네. 딸도 잘 키우셨어. 맞아. 지연 씨 패션 회사 대표잖아. 정말 능력 있어 보이더라. 그런데 며느리는 왜 안 왔대? 몸이 안 좋아서 못 왔대. 근데 솔직히 며느리가 좀 별로인가 봐. 왜? 무슨 문제 있어? 아까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그 며느리가 서울대 교수였대. 근데 결혼하고 일 그만뒀대. 어머, 왜 그만뒀어? 시댁에서 요구했대. 근데 지금은 그게 창피해서 칠순잔치에도 안 나왔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헐. 그럼 며느리가 불쌍한 거 아니야? 불쌍하긴. 근데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 누가 억지로 일 그만두라고 했겠어? 저는 칸막이 안에서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두 여성이 나가고 저는 칸막이에서 나와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2시 잔치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단상에 오르셔서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칠순을 맞이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특히 오늘 잔치를 준비해준 우리 큰딸 지연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지연 씨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주방 구석에서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개월. 내가 3개월 동안 준비한 건데. 그때 주방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며느리님, 디저트 나갈 준비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디저트 접시를 정리하며 일했습니다. 손님들은 화려한 연회장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접시를 닦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제3화 VIP 손님의 등장. 강은희 교수님을 찾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 오후 3시 잔치가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주방에서 설거지를 돕고 있었고 연회장에서는 손님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행사 중이라 외부인 출입이. 호텔 직원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병원 원장 김태준입니다. 강은희 교수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김태준 원장님. 제가 일하던 병원의 원장님이셨습니다. 강은희 교수님이 누구신데요? 호텔 직원이 물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내과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급하게 주방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원장님이 왜 여기에? 연회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당황. 시어머니께서 황급히 입구로 향하셨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태준 원장님이 정중하게 인사하셨습니다. 칠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강은희 교수님은 어디 계신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며느리 말씀이신가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참석 못했습니다. 원장님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시다고요? 그럼 제가 진료를 해드려야겠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셨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때 원장님 뒤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서울대병원 내과 과장님, 흉부외과 과장님, 그리고 제 제자들까지. 강은희 교수님, 어디 계세요? 한 제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연회장이 완전히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강은희 교수가 누구야? 서울대병원 원장이 직접 찾아올 정도면 대단한 사람인가 봐. 며느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저는 주방 구석에 숨어 있었지만 한 제자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교수님, 여기 계셨어요. 제자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왜 여기 계세요? 주방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자가 제 손을 끌고 연회장으로 나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검은색 수수한 원피스에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손에 묻은 설거지 물. 김태준 원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강 교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주방에 계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장님, 오시면 안 됐는데. 원장님이 시어머니를 쳐다보셨습니다. 혹시 강 교수님을 주방에서 일하게 하신 겁니까? 시어머니께서 당황하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은희가 자원해서요? 원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한 제자가 나섰습니다. 교수님, 정말 자원하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시킨 거예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손님들 앞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왜요? 왜 손님들 앞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내가 교수를 그만둔 게 창피하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님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박 여사님, 강은희 교수님이 왜 교수직을 그만뒀는지 아십니까? 시어머니께서 말을 더듬으셨습니다. 그게 은희가 자기가 힘들다고. 거짓말입니다. 원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강 교수님은 5년 전 결혼과 동시에 시댁의 요구로 사표를 제출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만류했지만 강 교수님은 시어머님이 원하신다며 끝내 그만두셨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교수님은 서울대병원 역사상 최연소 정교수였습니다. 30대에 정교수가 된 건 의대 역사상 3번째였죠. 그리고 국제학회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신 세계적인 내과 전문의셨습니다.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손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런 분을 주방에서 일하게 하셨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원장님의 선언. 김태준 원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강 교수님,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네, 원장님? 병원으로 돌아오십시오. 교수님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원장님, 5년 동안 우리는 교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교수님 자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환자들이,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동료들이 교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한 제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교수님, 돌아오세요. 저희는 교수님 없이 5년을 버텼어요. 이제 그만 돌아오세요. 다른 제자들도 하나 둘 앞으로 나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어려운 케이스가 나오면 교수님이 너무 그리워요. 교수님, 저희 다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돌아오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5년 동안 저를 기다려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사화 시댁의 몰락과 며느리의 결단, 5년 동안 숨겨진 진실, 손님들의 반응. 연회장은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손님들이 시어머니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부러움이 담겨 있던 시선은 이제 비난과 실망으로 바뀌었죠. 한 귀부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서울대 의대 교수를 주방에서 일하게 하셨다니.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손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오늘 며느리분이 왜 안 보이나 했는데 주방에 계셨다니 충격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여러분, 오해예요. 은희가 자원해서. 그때 한 손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자원했다고요? 아까 화장실에서 들었는데 며느리분이 시댁 때문에 일 그만뒀다고 하던데요. 시어머니께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큰 시누이 지연 씨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잔치 준비는 제가 다 했어요. 올케는. 그때 한 제자가 손에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초대장 발송 기록, 답례품 구매 내역, 메뉴 선정 회의록. 모두 강은희 교수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제자가 서류를 손님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교수님께서 3개월 동안 혼자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연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은희야, 일어나. 사람들이 다 보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창피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빨리 일어나라고. 창피하게 왜 이래?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은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체면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남편을 쳐다보셨습니다. 당신이 남편이십니까? 네, 저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세계적인 의사였던 부인을 5년 동안 집안일만 시키고 오늘은 주방에서 일하게 했으면서 지금 창피하다고요? 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원하셔서. 어머니가 원했다고요? 당신 부인이잖아요. 당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잖아요. 한 제자가 남편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교수님은 당신 때문에 커리어를 포기하셨어요. 15년 쌓아온 모든 걸 버리셨다고요. 남편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며느리의 결단.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5년 동안 참았어요. 제가 일 그만두라고 하셔서 그만뒀고 집안일만 하라고 하셔서 했어요. 시누이들이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참았고 남편이 저를 무시해도 참았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너무했어요. 제가 3개월 동안 준비한 칠순잔치에 저를 주방에 가두시고 손님들한테는 제가 아프다고 거짓말하시고. 이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께서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병원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원장님이 활짝 웃으셨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은희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한테 먼저 사과하고.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과요? 제가 왜 사과해야 해요? 잘못한 건 어머님이고 당신이에요. 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5년 동안 저는 당신 가족의 하인이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집안일만 하고 시댁 대소사 다 챙기고. 근데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손님들이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저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병원으로 돌아갈 거예요. 시어머니의 애원. 시어머니께서 황급히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은희야, 진정해.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처음으로 시어머니께서 사과하셨습니다. 엄마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손님들 앞에서 지연이를 자랑하고 싶어서 내 기분은 생각 안 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이혼은 하지 마. 응? 엄마가 앞으로 잘할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병원도 가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어머님. 5년 전에 그렇게 해주셨어야죠. 큰 시누이 지연 씨도 다가왔습니다. 옳게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앞으로 내가 집안일 다 도와줄게. 작은 시누이 수진 씨도 울먹였습니다. 옳게 언니, 제발 이혼하지 마. 우리 오빠 어떡해. 저는 그들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연기하세요. 진심이 아니잖아요. 손님들 앞에서 창피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제 말에 시댁 가족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원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강 교수님, 지금 당장 짐 싸세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제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교수님, 축하드려요. 드디어 돌아오시는 거네요. 교수님, 사랑합니다. 손님들도 하나 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귀부인이 말했습니다. 강 교수님, 정말 멋지세요.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다른 손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자신의 커리어를 되찾는 거예요. 응원합니다. 저는 연회장을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고 남편은 멍하니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창피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손님들은 하나 둘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칠순잔치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제5화 에필로그 1년 후의 행복. 1년 후.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교수로 복직했고 이혼 절차도 모두 마쳤습니다. 처음 병원에 복귀했을 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고 의학 기술도 많이 발전해 있었죠. 하지만 제자들과 동료 교수들이 도와줬습니다. 밤낮으로 논문을 읽고 최신 치료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저는 다시 예전의 실력을 되찾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하는 환자의 수술이 성공한 날입니다. 수술실 밖에서 환자 가족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니었으면 우리 아버지 살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거였구나. 내가 그리워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 환자를 살리고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제가 의사가 된 이유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병원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계셨죠.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잠시 멈칫하시더니 천천히 카페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은희야, 오랜만이구나. 어머님 앉으세요. 저는 의자를 권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앉으셨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인생을 망쳤어. 15년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하게 하고 5년 동안 하인처럼 부렸어. 칠순잔치 때는 정말 너무했어. 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루도 편하게 잠을 못 잤어. 손님들이 다 떠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때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호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제가 물었습니다. 힘들어해. 회사에서도 소문나서 승진도 물 건너갔대.
근데 난 준호가 불쌍하지 않아. 내가 더 불쌍해.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은희야, 용서는 못 받겠지.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괜찮아요.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국제학회 초청? 그날 저녁 원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강 교수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신데요?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에서 교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다음 달 국제학회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고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교수님이 최근에 발표하신 논문이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세계적인 의사들이 교수님 연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적인 학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원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교수님의 실력과 노력 덕분이죠. 저는 그저 기회를 드렸을 뿐입니다. 학회 초청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병원 근처 레스토랑에서 모인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정말 축하드려요. 세계적인 학회에 초청받다니. 한 제자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교수님, 1년 전 그날 기억나세요? 칠순잔치 날이요.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어떻게 잊겠어. 저희가 교수님을 주방에서 발견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대우할 수 있는지. 그래도 그날 덕분에 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았으면 아직도 주방에 있었을지도 몰라. 제자들이 웃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쭉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저희는 교수님이 필요해요. 그럼 나도 너희들이 필요해. 너희들은 내 자랑이야. 우리는 다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강남에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꾸민 공간이었죠. 책장에는 의학 서적들이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논문 초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제가 받은 상장들과 제자들이 보내준 감사 편지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삶. 명품 가방은 없지만 환자들의 감사 인사가 있는 삶. 큰 집은 없지만 자유와 자존감이 있는 삶.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내가 한 결정은 옳았어.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전 남편 이준호였습니다. 은희야, 미국 학회에 초청받았다며. 축하해.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놓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행복하게 살아. 저는 메시지를 읽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더 이상 원망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진짜 행복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할 때 온다는 것을. 5년 동안 나는 시댁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썼다. 내 꿈을 포기하고 내 커리어를 버리면서까지. 하지만 그들은 결코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주방에 가뒀고 손님들 앞에서 숨겼다. 그때 나는 알았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떠났다. 그리고 내 인생을 되찾았다. 지금 나는 행복하다. 환자를 치료하고
제자를 가르치고 세계적인 학회에서 연설하는 것. 이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말해주고 싶다.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자신을 버리지 마세요.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꿈을 이루는 것을 응원할 겁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꿈을 짓밟는다면 떠나세요. 용기를 내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후회 없이 사세요. 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환자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수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미국 학회에서 제 연구를 발표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 삶입니다. 이것이 진짜 강은희의 삶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감동적인 사연들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이니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